반갑습니다. 밀당 PT 재준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 고3 3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실전 훈련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죠. 우리 그냥 문제를 막 푸는 것보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말한 방법으로 최대한 문제를 접근하면서 훈련하게 되면 적은 문제를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점수가 빨리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해주는 지금 정리를 앞으로 해줄게요. 각 유형별로, 그 유형별로 접근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훈련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문제를 100문제 푸는 것보다 선생님이 말해준 방법을 생각하면서 10문제를 푸는 게 성적이 더 빨리 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첫 번째, 바로 주장 요지 문제는 우리가 1분 내로 풀도록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항상 중요하게 말하는 건 뭐다? 바로 그냥 맞는 게 끝이 아닙니다. 맞는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속도도 빨라야 하고 정확하게 풀어야 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우리가 이 지문 내에서 내가 주장하는 표현, 뭐 should 해야 한다, have to 해야 한다, important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거. 여기서 뭐예요? Let me know,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목적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죠. 그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문제와 연결시켜서 바로 답을 찾아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 문제를 풀 때는 중요한 게 뭐다? 빨리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고, 지문 내에서 내가 주장을 말하는 근거 부분을 찾아서 답에 대응을 시켜줘라 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다음 유형은 뭘까요? 다음 유형은 바로 심경 변화인데요. 심경 분위기는 우리가 당연히 1분 내로 풀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럼 물론 이게 지금 선생님 1분 내에 못 푸는데 그럼 저 안 되나요? 그게 아니라 수능이 되었을 때 우리가 3등급 정도 아니면 3등급 이상을 목표로 한다면 1분 내에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그게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경 변화라고 하는 건 뭐죠?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의 심경이 바뀌는 걸 얘기하고, 선생님이 팁을 좀 주자면 심경이나 분위기를 나타내는 형용사에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항상 합니다. 떨리는지, 정신이 나갔는지, 내가 떨리는지, 이제 안전해졌는지, 안전함을 느끼는지, 내가 해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알아내고 형용사 표현이나 동사 표현을 확인하다 보면 그래서 뭔가 이게 떨리는 마음에서 기쁜 마음으로 변했구나라는 걸 단번에 찾아서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변화 문제는 변화점을 체크하고, 자, 감정 분위기 형용사는 선생님이 나중에 추후로 따로 자료를 주도록 할게요. 형용사 같은 표현들. 그래서 억울하잖아. 다 찾아냈고 이게 떨리다가 안도하고 해낸 거구나. 근데 이 형용사의 표현에 보기 단어를 몰라. 그래서 틀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형용사에 관련된 표현은 19번을 위해서 항상 따로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유형은 바로 뭘까요? 바로 밑줄 친 유형. 자, 요거 굉장히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죠. 특히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문제는 너무 친구들이 이 밑줄 친 표현에 함몰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밑줄 친 표현이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 밑줄 친 부분에 사전적인 의미라는 건 그냥 글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한다 라고 말하면 진짜 잘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닐 수 있잖아. 공부 잘한다? 진짜 뭐 잘하지도 않는데 이게 비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선생님 이거 무조건 비꼬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 밑줄 친 부분을 읽을 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이 단어 자체에 너무 열중하지 말고, 이 단어는 말 그대로 그냥 별표로 치환해도 괜찮아. 이 별표가 뭘 의미하는지는 이 밑에 거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이 단어 자체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지. 이 단어 자체로는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은 바로 선생님 뭐라 그랬죠?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냥 아무데나 밑줄이 쳐 있는 게 아니라 주제와 연관된 내용에 보통 밑줄을 많이 치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주제를 파악하면서 필자가 말하는 게 뭐지라는 걸 파악하면서 읽어 내려가야 여러분들이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밑줄 친 부분에 앞과 뒤를 좀 더 자세히 읽게 되면 우리가 정답률을 좀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 내용이. 그럴 때는 앞과 뒤의 내용, 밑줄 친 부분의 앞과 뒤의 내용을 더 자세히 봐주시면 좋아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훈련을 하게 되면 점수가 더 빠르게, 그리고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2분 내, 그러니까 너무 짧게 풀긴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2분 정도 내에 풀어주도록 훈련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 문제인데요. 주제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 바로 영어의 선지 영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서 시작했을 때 순서대로 가면서 선지가 영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선지를 먼저 읽는 거를 선생님이 뭐 추천하기도 하고 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건 편한 대로 해도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선지를 먼저 읽는 게 좋으면 읽어도 괜찮고 난 이거부터 읽을래? 하는 친구는 읽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바로 첫 문장과 끝 문장을 제대로 읽어서 기초, 뼈대를 쌓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쌓아 올려야 돼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땐 굉장히 잘 읽어줘야 하고 항상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역접, but이나 however 같은 표현이 있다면 우리가 이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바꾸는 건지 그게 아니라 그냥 뭐 흘러가는 얘기 중에 그건 좀 그런데 이런 느낌의 순접의 의미로 however나 but을 쓰는지 이런 것도 항상 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좋은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대한 한 번에 제대로 읽고 끝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아끼려면 1분 30초 이내에 풀려면 적어도 1.5번 한 번 읽고 나서 한 두 번째 이쯤 읽어갈 때쯤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주제 제목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은 도표 문제입니다. 우리 도표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도표 문제를 당연히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1분 내로 풀도록 연습을 훈련을 해줘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여기 X축, Y축이라 써놨지만 작년 3월 문제는 X축, Y축이 따로 나온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바로 이 비교하는 대상입니다. 여기서는 이산화탄소 방출량인데 자동차와 배를 비교하고 있죠. 그러면 자동차, 배가 서로 비교군이고 추가로 나라별로 다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라별로 비교하면서 자동차가 더 높았다, 배가 더 높았다 이런 거를 비교하는 지문들이 밑에 쭉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파악하고 가면 우리가 1, 2, 3, 4, 5번을 읽을 때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한번 이 자료를 10초, 20초도 괜찮으니까 이걸 비교하는구나 라는 걸 먼저 파악하고 읽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풀 때 이제 가끔씩 상위권 학생들이 5번부터 읽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보통 정답이 3, 4, 5번에 많이 나오긴 해요. 일반적으로 1, 2번에 나온 경우 진짜 드물긴 합니다. 3, 4, 5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뒤부터 읽는데 솔직히 전 괜찮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흐름이 쭉 이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보기는 확인할 수 있고 이 보기는 확인할 수 있고 이 보기는 독립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읽어도 다 이해가 되는 친구라면 밑에부터 푸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나중에 훈련하면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비교급이나 최상급 표현이 문제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은 정리를 해주면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다. 핵심은 뭐다? 맞는 건 당연하고 시간을 절약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뭐죠? 일치, 불일치인데요. 이 문제는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에 도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풀도록 노력을 해야 하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선생님은 이 문제, 앞에 문제도 그렇지만 앞에 도표 문제도 그렇지만 정답이 나오면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끝까지 다 읽을 필요도 없는 문제고 이게 뭐 주장 문제나 빈칸 문제처럼 애매한 보기들이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는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답이 아닌 게 나오면 그냥 찍고 3번이 아니네 5번이 아니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 문제를 풀 때도 선생님 팁을 하나 드리면 전체 다 읽고 얘를 찾는 것보다 한 요 정도까지 읽고 1번, 2번 확인하고 이게 보통 순서대로 나옵니다. 이 정도까지 읽고 3번, 4번 확인하다 얘도 답이 3번이야. 이 답이 나왔어. 그럼 찍고 넘어가면 됩니다. 확실하니까. 일치 불일치는. 내가 정확하게 이게 아니라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 주시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아끼면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어법 문제는 제가 좀 말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학생별로 편차도 워낙 큰 문제고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공부해야 될 내용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법을 굉장히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선생님이 일단 3월까지는 어법에 중점을 두진 않고 나중에 3월이 지난 다음에 자주 나오는 유형 30가지 정도를 정리해 줄게요. 거의 이 안에서 수능에 대한 어법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해 줘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금 만약에 어법이 잘 돼 있는 친구라면 상관없고 선생님이 계속 알려주겠지만 지금 어법이 좀 부족하다면 너무 막 신경 쓰지 말고 선생님이 정리해주는 내용을 나중에 해줄 테니까 지금 자체는 좀 이제 훈련 연습하는 거 가끔씩 한번 풀어보는 그냥 문제 나오면 풀어보는 그 정도로만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어법 문제는 구조로 풀 때도 되게 많아요. 실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해석할 필요 없이 more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뒷부분에 than이라는 게 당연히 나와야 되잖아요. 비교급을 써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냥 구조 보는 문제. 요거는 도치됐구나. 이런 것들. 구조를 볼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해석을 통해서 문법을 푸는 문제도 나옵니다. 근데 그게 무조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일단 우리가 쉬운 것보다 하나씩 접근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3월 이후에 문법에 대한 얘기는 좀 더 해주도록 할게요. 자, 어휘 문제 역시 쉽지 않아요. 이건 약간 좀 제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실제 어휘를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전반적으로 해석을 좀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어휘 표현들, 특히 답이 되는 어휘 표현들은 그냥 아무거나 뚫어놓는 게 아니라, 이 지문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이 지문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런 것에다가 보통 우리가 틀린 어휘를 넣어놓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석을 쭉 다 해가면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핵심은 첫 문장을 읽을 때 제대로 우리가 주제 문제, 제목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첫 문장을 제대로 잡아서 이 글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을 하고 그 방향에 맞춰서 가다가 단어가 내가 말하는 그 부분과 다르네? 이 주제와 다르네? 라고 생각되는 부분 아니면 좀 어색하네? 라고 하는 부분에 답을 찾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실제로 저랑 어휘 문제 푼 친구들은 제가 반이어, 동의어 파일을 줬는데요. 앞으로 저랑 이제 하게 될 친구도 역시 제가 반이어, 동의어, 특히 반이어가 중요하겠죠. 반대되는 말, 반이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반이어에 대한 학습을 해두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는 우리가 수능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돼요. 자, 이번에는 빈칸입니다. 빈칸 문제 여러분 참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빈칸 문제를 쉽다고 하는 친구들은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긴 해요. 항상 뭐가 어렵니? 라고 하면 빈칸이 거의 1순위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이 좀 약간 얘기를 하나 해주면 너무 우리 빈칸 문제 풀 때 너무 막 겁먹는 경향이 있어요. 인정합니다. 빈칸 문제 지문이 절대 쉽다는 건 아니야. 선생님도 가끔 읽으면 이게 뭔 소리야? 한 번 더 읽어봐야지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충분히 있는데 선생님 말은 좀 지문이 어려우면 여러분 보기가 쉬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기를 막 어렵게 꼬거나 헷갈리는 보기를 비교하지 않고 이 내용만 어느 정도 이해하면 보기의 내용을 찾을 수 있도록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중요한 것보다 겁먹지 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 풀 때 겁먹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핵심은 빈칸 문제도 역시 제가 항상 말하죠. 주제 문제와 비슷하다. 뭐다? 화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에 보통 빈칸을 뚫습니다. 여러분, 빈칸 문제 쓸데없는 부분에다 빈칸 뚫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제문이나 내가 하고 싶은 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곳에 보통 빈칸을 뚫어놔요. 그리고 우리 아까 밑줄 친 부분 유형과 비슷하게 그 앞과 뒷부분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해가 안 돼. 내가 주제는 대충 찾았는데 여기 도대체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이 앞에 부분을 다 머릿속에서 지우고 이 부분을 통해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부분을 통해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약간 범위를 좁혀서 읽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앞뒤에서 힌트를 찾기 쉽다. 그 다음에 우리 이럴 때 있죠. 빈칸 풀다가 얘랑 얘랑 고민이야. 창의성?
뭐 연민 동정 고민이야. 이런 경우 있잖아.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두 개만 보면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넣어봐서 어울리는지, 이 두 개를 넣을 때 어떤 게 어울리는지를 1대1 대응으로 비교해 보고 속어, 지워서 풀어보는 걸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유형의 문제도 굉장히 잘 풀 수 있다. 정답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 빈칸의 핵심은 뭐냐면 빈칸 네 문제 나오는 걸 다 맞겠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상대적으로 내 친구들보다 하나 두 개라도 더 맞겠다라는 방식으로 여러분 접근하시면 굉장히 등급이 2등급 이상으로 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최근 빈칸 경향인데 제가 11월 모의고사 하고 나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요즘에 예시를 통한 유추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제가 3월 모의고사쯤 돼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보다도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빈칸에서. 자, 다음으로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여러분,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얘기할 때 우리 1, 2, 3, 4, 5 다섯 개가 나오죠. 근데 이 첫 번째 문장은 항상 무조건 정답입니다. 얘는 보기에 안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정답이에요. 그럼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읽어야 될 건 바로 뭐다? 이 문장이 됩니다. 이 문장을 읽어서 처음에 우리가 소재와 방향을 잡아야 돼요.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거죠. 운동하는 것의 이점, 장점, 신체적 이점. 그러면 소재는 뭔가 장점, 신체적 장점을 말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는 운동에 대한 얘기에서 장점을 말하고 신체적인 장점을 말하는구나라는 걸 방향을 잡고 가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1, 2, 3번은 신체적 장점을 말하다가 4번에는 정서적 장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냥 아무 주제 없이 생각 없이 읽을 때는 이거 못 잡아냅니다. 그냥 운동이 좋은 점이네. 1, 2, 3, 4, 5 그러네. 근데 처음부터 신체적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럼 읽다가 이건 신체가 아닌데 그럼 어울리지 않는 흐름이 될 수 있죠. 이 밑에도 만약에 신체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그러면 갑자기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첫 문장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읽어줘야 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 방향성을 잡고 읽으면서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아닌 것 같아. 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선 좀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약간 주관적으로 좀 판단하는 게 크잖아. 이건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실제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읽고 푸는 걸 추천하긴 합니다. 이 문제는. 전체 흐름. 우리가 앞에서 도표나 일치불일치 풀 때는 답이 나오면 넘어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흐름 문제는 다 읽고 풀어주는 게 좋아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아시겠죠? 이 부분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유형은 순서 문제입니다. 순서 문제의 핵심은 바로 뭐라 그랬죠? 여기 나와 있는 똑같이 첫 번째 보기 유형, 이 보기 유형에 맞춰주는데 물론 이 유형을 읽을 때 우리가 주제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으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보통 이 ABC 문제에 나오는 지문들이 쉬운 지문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두 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문제는 그나마 좀 지문이 쉬운데 두 번째 거는 보통 어렵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보다 바로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맞추는 것에 몰입을 해줘야 돼요. 너무 주제를 읽으려고 하고 이 문제는 오히려 주제를 파악하기보다는 순서 자체에 우리가 핵심을 둬야 됩니다. 우리 퍼즐 맞추기 할 때 선생님이 만약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이게 퍼즐이야. 이런 그림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딱 맞추려면 여기에 그리는 퍼즐은 어때야 돼요? 이 모양이 돼야 되겠죠? 여기 딱 맞추기 위해서. 여기 그리는 퍼즐은 이 모양이 돼야 되겠죠? 여기 딱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려면 이 뒷부분에 대해서 어울리는 앞부분, 여기서는 실제로 이 앞부분이 됐으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왜 맞는지 근거를 찾는 연습을 자꾸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C를 또 맞췄으니까 예를 들어 이게 첫 번째 부분이 C니까 이게 C가 되겠죠. 그럼 C의 뒷부분과 또 어울리는 부분, 이 부분과 어울리는 부분이 어딘지 여기서는 B가 되니까 왜 어울리는지 근거. 지시사나 선생님 설명했죠. 지시사들. 예를 들어 우리가 선생님이 이러는 거야. 누구누구야 그 책 좀 갖다 줄래?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야 됩니다. 무슨 책이요? 설명 안 했는데 내가 이러는 거야. 너 해리포터 저기 옆에 있는 거 보이지? 그 책 좀 갖다 줄래? 그러면 그 책은 해리포터 책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책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순서상으로 그 책, 그 사람, 그의라는 게 나왔는데 그럼 그를 누군지 먼저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하면 그가 누구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를 말할 때 우리가 이런 지시사 등을 통해서 먼저 나올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맞추는데 중점을 두라는 거예요. 너무
주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어지고 얘는 얘 부분과 서로 이어지고 있어.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서로 이런 것 때문에 이어지고 있어라는 거를 체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 되겠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절한 문장 찾는 것도 이것도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문장, 실 첫 번째 문장이보다는 보기 문장이 되겠죠. 이게 어디 들어갈지를 이제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문장 삽입 문제는 보통 요 문장을 제일 먼저 읽고 가장 열심히 해석하면서 읽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역접의 내용인지, 반대되는 내용인지, 그럼 앞에 내용 가다가 갑자기 어떤 내용이 가다가 플러스 가다가 반대되는 내용이 나왔어. 그럼 이 사이에 무언가 연결시켜주는 버즈나 however 이런 표현이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인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앞에 내용 가다가 갑자기 세부적인 설명과 뒤에 설명이 나와.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우리가 어떤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보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흐름을 파악하면서 읽어가다가 후보군을 좁혀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있는 ABC와 비슷한데 결국에는 퍼즐의 순서를 맞추듯이 선생님 힌트 하나 줄게요. 우리 보통 헷갈릴 때 이럽니다. 얘인가? 그러니까 아예 말도 안 되게 1번에 들어가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틀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만약에 좀 영어 공부를 한 상태면 그러면 얘인가 고민이 될 때는 한 번 여기에 넣어봐서 앞뒤가 적절한지 한 번 여기에 넣어봐서 앞뒤가 적절한지 이렇게 확인하면 은근히 이게 정답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직접 넣어봐서 확인해보는 과정, 검산해보는 과정처럼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정답률이 굉장히 오르기 때문에 이 방법도 한번 써서 연습을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요약문입니다. 우리 요약문 같은 경우는 요약문 중요한 게 뭐냐? 보통 요약문은 실험 관찰, 그러니까 어떤 실험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내용에 대한 걸 진술을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 우리 보통 이 A, B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 이 실험적 내용에서 어디 들어가는지 이게 어디 들어가는지 목적을 실제로 맞는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단 여러분들 개괄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문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약문을 먼저 읽어서 요약문을 먼저 읽고 방향을 잡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어떤 부분, 예를 들어 우리 기출문제 중에 뭐 내 아내가 속도, 생각, 그 시간을 빨리 쟀다 이런 것도 얘기할 때 A 부분에는 아내가 뭐 more인지 더 많이 했는지 뭐 less인지 더 적게 했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더 많이 했는지 찾으면 되겠구나, 더 적게 했는지 찾으면 되겠구나, 아니면 누가 B 했는데 이게 낙담한 걸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먼저 읽어주면 굉장히 요약문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실험에 대한 결과값을 보통 주는 게 많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됐다, 뭐 집중을 더 잘했다, 집중을 더 못했다, 뭐 원숭이들이 더 바나나를 잘 나눠줬다, 못 나눠줬다, 이런 것들이 보통 요약문에 실제 이 A, B에 들어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실험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거꾸로 찾아주면서 읽으면 돼요. 먼저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A, B를 타겟을 잡아서 먼저 목표를 가지고 거꾸로 읽어주면 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약문에 들어갈 단어가 헷갈릴 때는 비슷한데 extinction 멸종 비슷한데 헷갈릴 때는 이 뒤에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속어 지워주면서 이건 절대 못 들어가, 얘는 절대 안 돼, 이런 것들을 지워주면서 우리가 문제를 확인해 주는 게 정답률을 높이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약문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말한 방향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절대 잊지 말고 꼭 얘기합니다. 100문제를 그냥 푸는 것보다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으로 20문제, 30문제 푸는 게 성적이 훨씬 더 빨리 오릅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우리 그러면 고3 3월 모의고사 이어서 계속 6월까지 한번 힘내서 영어 실전 준비, 실전 모의고사 준비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